신문과 제주신문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회의 반대하셨다고 해서 그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 우리 증인께서는 저 피고인이 그 비상겸에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약간 인식이 형성되시고 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 아닌가요? 반대하신 이유가? 전 사실은 그날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어차피 그만둘 생각은 했습니다. 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제 공무원 생활 안 할 생각은 했는데 그날 그 모습이라던가 그 표정,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하더라도 이 태도라던가 모습, 자세 이런 거에서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했을 거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제가 못 봤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서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냥 사실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확실한 반대를 표시하는 것이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끌려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제가 뭐하러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뭐 업무 일지 적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저기 우리 증인께서 본인 자리에 착석은 하신 거잖아요. 저요? 아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아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갔더니 비켜줬다면. 비켜주려고 그러는데 앉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회의 서류가 있었습니까? 회의소 그날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받아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특별한 회의 자료 같은 것이 비치되어 있다라는 인상은 못 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 현출된 사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회의 그 대적견 시에서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리고 지시 문건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귀해서 뭐 간부들끼리 티타임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는 안 했어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반대했다고 하셨고 지시 문건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F4 회의 때문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사실 회의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증인한테 그 전반적인 물어보시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CCTV 상으로 저기 피고인도 뭔가 문건을 받았거든요. 근데 혹시 그럼 저 피고인이 회의하면서 무슨 문건을 보고 회의를 진행하나 그런 건 목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파견 검사가 몇 가지 더 제주신문 예, 하겠습니다. 네, 안지욱 검사입니다. 자, 아까 뭐 질문 중에 몇 가지 좀 바로잡을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굿모닝 충청하고는 그 인터뷰를 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그 조하준 기자하고는 그 워치독이 아니라 그 예. 워치독이랑 같은 사무실을 쓰는 민들레인가 뭐 그런 데에서 맞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예. 거기하고는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민들레 기자가 조하준 기자이고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굿모닝 충청하고 같은 예, 그러니까 그 소속입니다. 민들레 기자하고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 굿모닝 충청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소속 기자랑 인터뷰를 하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저 증거목록 순번 56부 기록 제 924조 카카오톡 대화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자, 변필건 기조실장이 2024년 12월 3일 보시는 바와 같이 밤 10시 37분, 22시 37분경에 법무부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비상개업 선포 간부 소집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단체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국장들하고 이게 단톡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증인이 기억하시기에 저 단톡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어느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좀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톡방에서는 제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저도 좀 서운하다 그러면서 그 추가시켜달라 그래서 들어간 단톡방이 있고 아닌 단톡방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어느 단톡방인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저도 단톡방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저 단톡방이 뭐 저희가 속된 말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뭐 친분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그러니까 예컨대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그런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단톡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뭐 그 국감 질의응답 자료도 올라오고 뭐 각 실국별로 필요한 자료 올리고 공유하고 그러는 자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저 통보를 받고 비상간부회에 일단 그 표면적으로는 참석하셨는데 아까 저희 질문에 비상안전기획관 6일섭이 참석하고 있었는지가 좀 불명확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그거 기억 안 납니다. 예, 6일섭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비상안전기획관? 그 류길섭일 겁니다. 예. 그 새로 온 비상안전기획관이고 군 출신이죠. 네. 예, 알고는 있습니다. 비상안전기획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비상안전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특별한 일 없다가도 민방위 훈련이나 또 을지연습 그리고 또 비상 상황의 경우에 전반적인 그 법무부 업무를 어떻게 보면 그런 일과 관련된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법무부에서 그 비상 상황에 대해서 뭐 실무자로서 총책을 지는 사람이 비상안전기획관 맞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증인 기억에는 비상안전기획관이 저 간부 회의에 참석한 기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꽉 찼다라는 느낌 그리고 평소보다 한두 사람이 더 있다라는 느낌만 받았을 뿐이지 누가 있었는지 사실은 그 목격하게 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세 사람 그리고 또 뭐 몇몇 사람들 있죠. 승재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저 대변인 그다음에 출입국본부장 그다음에 교정본부장 이런 사람들 말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어쨌든 증인이 그 경험했던 지식이나 법무부에서의 근무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비상계엄 상황에 법무부가 무엇을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그 실무 총책임자는 비상안전기획관이죠? 비상안전기획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죠? 네. 자, 이거는 그냥 증인의 경험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하고 피고인 박성재가 평소 어떤 관계였던지 아십니까? 뭐 좋은 관계다 나쁜 관계다 뭐 예컨대 배상업 본부장이 피고인에게 좀 저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능을 한다든지 그냥 증인이 그냥 느꼈던 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제 뭐 느낌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뭐 느낌 부분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뭔가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같은 지역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저 배상업 본부장이 나중에 저 지금 피고인 추천으로 아마 저 된 걸로도 알고 있는데 뭐 현안이나 이런 거 제가 뭐 알고 있는 출입국 본부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교정본부장 신용회와 법무부 장관 피고인 박성재와는 어떤 관계로 알고 계십니까? 신용회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사회생활 사람한테?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이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교정본부에서 올리거나 뭐 이런 그 감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을 올려보면 그 출입국본부 거는 그 이 장관 결재를 받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 좀 삐끄럭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교정본부에서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감찰 사건에 대해서는 저 피고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증인께서 법조 경력도 오래되시고 검찰이나 법무부에서도 꽤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증인이 뭐 모셨던 또는 경험했던 또 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여러 법무부 장관들과 대통령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웬만하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주 적절치 못합니다. 네,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하시죠. 네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마무리하고 기회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증인 간단한 건데요. 지금 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관련해서인데요. 증인이 아시기에 법무부 내에서 국장이나 장관이나 실국장급 간부들 사이에 텔레그램 시그널 같은 극도의 보안성이 유지되는 그런 단체 대화방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저는 2021년인가 22년 이후부터는 텔레그램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요. 텔레그램 탈퇴하고 그 이후로는 탈퇴하기보다는 아예 텔레그램을 그 앱에서 없애버리고 그 이후로는 전 텔레그램으로 연락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다른 게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이 보안성이 유지되는 텔레그램류의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단체 대화방은 어떤 성격의 대화방인지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뭐 예전에 어쨌든 뭐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 내용 중에 뭐 제가 좀 동의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고 뭐 좀 상당히 좀 껄끄러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2022년 몇 월인가부터 아예 그 텔레그램 메시지는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일부 단톡방에서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박성재 피고인이 장관이 되신 이후에 그때도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단체 대화방이 존재했던 건 맞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없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재반대시면 하시죠. 증인. 아까 그 증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시각에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24시 07분에 네. 도착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진다면 23시 한 20분 무렵에는 출발하셔야 그 시각에 도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차는 안 막혔고요. 아, 네. 예, 알 수가 없고 제가 네, 좋습니다. 예, 알 수가 알 없습니다. 수 그날의 없고. 그 시간 제가- 길이나 예, 이런 예, 예. 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에 제일 긴 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생에 제일 힘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입구에 것처럼 들어간 시간이 05분이죠. 예. 예. 05분인가요? 아, 자, 잠깐. 그 05분에 02분이에요. 그지? 네, 네. 나온 시간 02분이고 05분에서 02분. 아, 제가 아까 쭉 잘못 말씀드린 것 예, 같아요. 7분이라고 아까 네, 말씀. 그러니까 24시 그러니까 00시 04분에 05분에 가셨다가 12분에 나오시거든요. 7분까지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시 23분에 계엄 포고령이 발령이 되고 23시 26분에 속보가 뜹니다. 이게 뉴시스에서 두세 내용이 안 뜨고 그리고 23시 28분에 조선일보에서 전문이 인터넷으로 뜨고 방송 보도되기 시작한 거는 23시 30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인의 아들이 그 영장 체포 구금된다는 것은 계엄 포고령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출발하면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 카카오톡 맵으로 네. 하면 시간이 아주 안 막힐 때는 네. 통상적으로 25분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그 25분도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네. 출퇴근할 때는 새벽 시간에 가면은 30분 정도 제가 안경 쓰고 제대로 운전하면 그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시간이 저 들쭉날쭉합니다. 과천에서 올 때는 뭐 1시간 반이 걸릴 때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날 시간을 보면서 움직인 게 아니기 좋습니다.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습니다. 나가려고 했을 때 애가 네, 네, 네. 아빠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는데 네. 되겠냐고 하면서 걱정하면서 좋습니다. 애 엄마한테 네, 네, 전화를 네. 했던 거 그리고 저 네, 바꿔줬던 뭐 정인 말씀 기억을 이해합니다.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정인이 이제 아들 이야기 들은 거 말고 정인이 직접 그 계엄 포고령 내 전체를 본 시각은 언제입니까? 본 시각은 나중에 와서입니다. 언제? 집에 와서고 그럼 법무부에 계실 때 못 보셨네요? 법무부에 있을 때는 본 게 아니죠. 가면서 라디오 듣고 이런 그러니까 거 가셨다가 댁에 들어오셔가지고 비로소 처음으로 계엄 포고령 전체를 보셨네요. 뭐 어떻게 보면 법무부 그럴 수 간부 회의에서 그럼 계엄 포고령 이런 거 논의나 하거나 뭐 그게 돌곤 하지는 않았던 그건 거죠.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시고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아까 류길섭 그 비상안전기획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 류길섭 비상안전기획관은 소속이 그러면 따로 나와 있습니까? 비상안전기획관실이 따로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있어서 법무부 내에서 법무부 내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어느 뭐 저기 기조실이나 어디 이런데 소속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조실장 뭐 어쨌든 이거는 그 비상안전기획관은 어떻게 보면은 별도 조직 비슷해 가지고요. 예. 직원들 한 대여섯 명 데리고 따로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그 법무부 청사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시는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기록을 읽으면서 기조실장 산하의 비상안전기획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네. 그 비상안전기획관이 이 실국장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 방에는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비상안전기획관에게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고인은 기조실장한테 간부 회의를 소집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그러면 비상안전기획관을 부르려면 간부 회의를 소집한 기조실장이 그 비상안전기획관한테 따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하여간 그 단체 카카오톡 방에는 비상안전기획관은 그 대화방에 초대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적절한 질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공직 생활을 좀 뭐 2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이제 그 아까 집에서 나서면서 법무부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나오셨다라고 아까 진술하신 것 같아요. 증언하신 것 같아요. 알아보고 나가려는 마음도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어떤 상황